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케입니다. 주가 오늘 5.2% 올랐고요. 지금 크게 어려운 거는 없죠. 일단 우리가 기대했던 이제 이번 주 이슈,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또 기대감이 들어오려고 했다가 판결이 연기가 됐고, 오늘 시장은 일단 트럼프 쪽이 영향을 좀 더 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시장의 타임라인을 좀 보시면 오늘 시장 제대로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바쁘셔가지고 업무가 많아서 회의하느냐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요거를 좀 이야기를 드려야 오늘 시장이 어떤 흐름을 가져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일단 오전장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란 이슈 그 모멘텀이 별개로 붙는 거다 보니까 좀 논외로 하고 그다음에 실적 기대감도 있을 거고 첫 번째로 땡 하고 자동차, 현대차들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조금씩 반등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친환경이랑 2차전지가 캔들 사이즈를 키워나갑니다. 이게 이제 오후장, 점심시간부터 이 흐름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현대기아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섹터, 그 다음에 2차전지, 친환경. 공통적인 건 트럼프로부터 데미지를 가장 많이 받았던 섹터들이라는 겁니다. 2차전지가 4분기 실적 기대감이 별로잖아요. 그냥 똥이거든요. LG엔솔도 리포트도 안 좋게 나온 것도 많았고 오늘 포홀도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포홀이 오늘 또 목표 주가를 2만원 내리는 그 리포트가 나와줬는데 양봉이 13%가 나와줍니다. 외국인 기관들도 매수를 어마어마하게 때려요. 이런 캔들들은 기본적으로 좋잖아요, 질이. 가격을 한참 넘어가는 그런 캔들을 보여준 건데, 단순하게 그냥 포홀이, 그냥 요 정도에다가 양봉 한 3%, 4%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이거는 또 박스권 위에 찍어 놓고,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그 캔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는 내려와도 아래쪽에 방패막이가 이제 생긴 거지 않습니까? 지지와 저항이죠. 그러면, 오늘 캔들이 평상시에 나왔던 양봉하고는 좀 퀄리티적으로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SDI도 7%대, LG엔솔도 LG화학도 일단 코스피 쪽으로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케도 어쨌든 2차전지가 올라오는 흐름에 맞춰가지고 오후장에 좀 더 등락률을 높였죠. 2차전지가 이 구간에서 힘이 좋았기 때문에 이케가 다른 종목들보다 많이 올랐다 혹은 적게 올랐다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냥 딱 63,000원 부근 오늘 건드려주고 딱 끝났죠. 그러니까 할 거 다 했습니다. 할 거 다 했고 지금 이케는 사실 관점이야 우리가 달라진 게 없잖아요. 하단 추세 찍고 내려준 조정도 이거 12월 달에 나온 조정에다가 우리가 많은 의미를 두진 않고 수급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단 추세는 그 이후로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캔들이 나오고 이런 캔들이 나오고 이 멘탈이 흔들리는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제가 전날 영상의 제목에다가 기울기라고 그냥 딱 그 단어만 써놨잖아요. 기울기 우상향이다. 이겁니다. 우상향에서 하단 추세를 찍는 거에 대해서는 쫄면 안 돼요. 이게 여기에서 무너져 내리고 난 다음에 선전하면 되죠. 내가 만약에 추세 하단 노리고 57,000원에 들어왔다라고 쳐요. 다음날 음봉 나온다? 도망가고 다시 올라올 때 또 사면 돼요. 근데 여기 추세가 깨지면 밑으로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가격들을 지켜준다? 그러면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도 아무리 내가 수익률이 20% 찍혔다가 이게 5%로 줄어들었다라고 해도 이런 것들만 유지가 되면 언제든지 이 캔들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이때까지는 별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이 캔들이 나온 이후에는 이 캔들 영역 안으로 주가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이 캔들은 이제 어느 정도 도전이 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왔다. 대신에 전제 조건은 어쨌든 간에 하단 추세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지켜주고 양봉 나오고 찌르잖아요. 또 들어오려고.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지금 시장에서 이게 상대평가거든요. 원전 좋고 방산 좋고 조선 좋고 걔네들 차트 보면 신고가니 우상향도 굉장히 짱짱해 보이고 기울기의 차이 당연히 있죠. 걔네들은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1월 달에 이케 흐름이 좋지 않았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제가 2차전지 종목 영상을 찍을 때 매번 이야기 드렸던 게 12월까지는 다 똑같다. 1월부터 만들어지는 이 추세가 하향을 보여주고 있느냐 아니면 위를 보여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100번
100번까지는 아니지만 네, 한 5번 정도 넘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저점을 어쨌든 간에 막아주잖아요. 고점을 높여가잖아요. 이것만 나와주면 돼요. 이케한테 필요한 건 이차전지가 뒤지지 않는 겁니다. 이케는 자체적으로 주가를 들어 올려 나갈 만한 재료들을 갖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차전지가 힘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재료를 들고 있다라고 해도 재료빨도 안 먹히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주가가 질질 빠지는 패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의미 있는 구간에서 재료가 나오기도 어렵고 그 필요한 퍼즐들이 지금 시장을 통해서 어쨌든 뭐 하나 둘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도 바이오가 이번처럼 좀 불리하잖아요. 이 챌린지는 이런 기회를 최대한 노려야 돼요. 바이오라고 해가지고 마냥 죽겠습니까? 메인 섹터인데 지금 시장이 상방이다라고 하면 바이오도 또 찍을 자리 찍으면 이차전지가 이렇게 찍고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바이오도 똑같이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 어제 같은 날, 그러니까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힘을 쓰기가 좀 어려운 날, 구조적으로. 왜냐면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일정이 시작되는데 그럼 바이오가 일정이 시작될 때에는 대부분 다 힘이 빠지죠. 기대감이 좀 내려가고 재료소멸, 단기적으로 재료소멸 관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럼 그 구멍을 반도체가 메꿔버리면 이차전지는 기회를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렇게 양봉을 들이밀면은 어쨌든 바이오에 대한 공백을 이차전지가 메꿔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가 우리한테 필요했던 거거든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 섹터가. 어쨌든 외국인 기관들도 오늘 좋은 반응들을 좀 보여줬고 이케도 오늘 외국인 기관들의 양매수가 들어와 줬고 수량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오늘 금투 비중이 조금 높긴 하지만 어쨌든 찍을 가격도 다 찍어줬고 시가가 이미 6만원 위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밑으로 이제 6만원 밑으로 내려오는 건 대부분 다 이런 건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가죠. 시가가 6만원 아래로 밀리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종가를 6만원 위로 올리기가 좀 어렵죠. 이게 왜 그러냐면 다 짜여진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겁니다. 얘네들이 이차전지를 오늘 들어올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가를 띄웠던 거고 갭을 미는 거는 이차전지를 뭐 당분간 뭐 크게 힘을 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6만 원 밑으로 깨고 시가를 주는 거죠. 외국인 기관들이. 그래서 매번 제가 이런 시가의 위치에 따라서 그날 주가 흐름을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뭐 한 10% 확률을 더 올릴 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또 자주 드렸고 이것도 뭐 이케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음 허들이죠. 63,000원. 왜냐면 두 번째 캔들 나오고 조정이 안 나왔잖아요. 이 양봉이 하나다라고 보면 브레이크가 연달아 가지고 나왔던 가격대가 딱 여기에요. 한 번 막아줬죠. 두 번 막아줬죠. 세 번 막아줬죠. 물론 그 이후에 내려오긴 했지만 그 지지의 힘을 가장 임팩트 있게 보여준 가격대는 어쨌든 간에 여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넘어오려고 할 때 한 번 막힌 거고 그래서 한번 밑으로 돌렸다가 다시 뚫으려고 시도가 나와주는 거고 여기에서 시간을 최대한 줄인다라고 하면요. 내일 시가를 뭐 일단 63,000원 위로 띄우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시가가 뜨지 못한다라고 하면 최대한 63,000원 부근에다가 주가를 붙여놓고 마무리가 돼야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녁에 있을 판결을 기다린다거나 그러면 판결이 만약에 뭐 트럼프가 지는 걸로 나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시가 띄우고 올라올 수 있는 시나리오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거든요. 뭐 가장 좋은 건 내일까지도 기대감 넣어가지고 위에 안착을 한 다음에 이슈가 나오고 파워슈팅. 물론 뭐 이케가 뭐 먼저 강하게 반응할지 안 할지는 뭐 봐야겠죠. 그건 뭐 제가 신이 아니니까 그거는 모르고 만약에 이제 그런 이슈가 좀 괜찮게 나와주면 뭐 에코프로가 됐든 뭐 LG엔솔이 됐든 퓨처엠이 됐든 이런 2차 종목들이 또다시 위쪽으로 양봉을 보여줄 만한 그런 명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케는 지금처럼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케가 어쨌든 슈팅을 보여주려면 지금 여기에서도 강한 캔들은 안 나오잖아요. 왜냐? 여기에 자꾸 막힌다. 우리가 주가가 여기 내려올 때부터 뭘 봤냐면 슈팅은 이 영역에서 만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케 주주분들도 이 영역 위로 올라오는 거를 차분하게 기다려보자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한번 막혔다가 다시 돌아온 거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 안착해주는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당장 내일 그 흐름들이 나와준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그림들을 어긋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또 하나 둘 퍼즐을 맞춰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급도 이차전지 쪽으로 이차전지한테 뭐 가장 중요했던 건 어쨌든 간에 기관들의
매수 유입이었는데 기관 매수가 또 이번 주부터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만 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이전보다는 좀 많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케는 뭐 추세는 뭐 그대로 유지 잘 되고 있고, 이제 의미 있는 가격, 저항 가격대를 좀 소화해 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좀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내일 뭐 음봉 나온다라고 해도요. 이제는 6만 원을 아래쪽으로 지켜주면은, 그러니까 이런 음봉이 나와줘도 우리가 앞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들어 올리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올리고 들어 올리고 내리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서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넥스트레이드 거래가 워낙 또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시가 같은 그 중요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예, 장전의 기대감이 들어오게 되면 또 편하게 넘어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이수화학이니, 그 다음에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CIS. 지금 나머지는 다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케랑 결이 똑같다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게 가벼운 종목들이 많아요. 시가총액이. 그리고 한농화성도 어차피 이거 15,000원 막아주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이 위치가 달라도요. 결은 지금 대부분 다 비슷해요. 전고체가 다 똑같은 이슈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2차전지의 반등과 26년 어떤 그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 그런 조합들이 맞춰질 때 양봉이 만들어지는 조건은 이케나 한농화성이나 뭐 레이크나 똑같아요. 이수학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결 자체는 뭐 똑같으니까 너무 지금 당장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뭐 늘상 그래왔지만 과거에 이제 이런 시세들을 보면 얘네들이 혼자 먼저 치고 나갈 때가 많았단 말이죠. 이케는 뭐 한 4%, 5% 오르는데 테마주들이 막 15%, 20% 오르고. 과거에는 시장이 뭐 지금 시장이 좀 다르죠. 요즘 같은 경우는 실수혜주나 대형주 위주로 또 조금 더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26년만 놓고 보면은 이케가 많이 유리하긴 합니다. 시장이 그런 구분을 많이 해요. 예전처럼 이거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데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때의 시장은요 어차피 다 기대감이에요. 이케한테도 전고체는 그냥 기대감이고요, 한노화성한테도 기대감이고요, 뭐 CIS한테도 기대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많았거든요. 지금은요 이때의 기대감과 지금의 기대감이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실체화되고 있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은 더더욱 그럼 누가 가장 먼저 전고체를 통해서 돈을 땡길 것인가, 이거를 보죠. 외국인 기관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어쨌든 간에 다 그냥 전고체 기대감만 있던 거다. 근데 지금은 그게 다르기 때문에 실수혜주랑 그렇지 않은 종목들을 조금 더 많이 구분해야 된다. 과거보다는 좀 더 구분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해가 조금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정도, 영상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오늘 또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2차전지 종목들 2개 찍었거든요. 다 10분씩, 거의 10분씩 찍은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도 중요하니까 이게 마음속으로는 빨리 찍고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해도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저는 또 그 성격이 안 되니까. 어쨌든 오늘 또 길어졌고, 저희 오늘 또 라방 했죠. 저희 뭐 수익 낸 내역도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 뭐 수익이야 뭐 어제도 낸 거고, 지금 뭐 10월, 11월, 12월 뭐 해가지고 다 그냥 맨날 뭐 거의 수익이니까, 수익은 뭐 그냥 평상시 그냥 습관처럼 이제는 하는 거고, 상승장이니까. 그렇죠? 네, 문의도 많이 주시고요. 제가 또 라방 해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도 드렸거든요. 확인 못하신 분들은 화요일 들어오셔가지고, 목요일날 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좀 라방도 좀 보시면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장은 심리적인 게 굉장히 좀 커요. 순환도 빠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좋은 종목 구별하는 거.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떤 기대감을 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이런 거 체크하는 거. 네. 어쨌든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빙판길 유의하세요. 저도 어제 한번 자빠졌거든요. 네, 아프더라고요. 오늘 길 많이 미끄러울 텐데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